최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되고 나서 매물이 급증했다, 이런 기사를 뜨고 있죠. 반대로 다주택자들은 이미 매물 다 내놓을 거 없다, 이미 다 명의분산했고 증여했고 해서 다 해놨으니까 더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느 쪽이 진실인지 사실은 둘 다 언론이 속이고 있는 건데 정확한 진실을 한번 봅시다. 자, 이사대책의 공시가격 급등까지. 자, 공시가격 급등하고 나서 전국의 아파트 매물 쌓인다. 특히 이사대책 얘기 빼는 것도 많아요. 공시가격 급등해서 아파트 매물 쌓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점점 늘면서 매물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근데 자꾸 이게 공시가격 발표돼서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 새예요. 공시가격 발표는 15일 날 했죠. 3월. 제가 이틀 뒤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한 달이면 2월 17일부터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쌓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해주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격까지 그렇게 나와버렸다. 그렇다면은 매물은 쌓이는데 명분 만들었죠. 다주택자가 죽는 게 아니라 1주택자들이 죽네요, 이런 이야기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매물이 쌓이는 거는 다주택 매물이 쌓여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죠. 자, 한 달 전 찍어보면 어때요? 광주 30%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자, 제일 안 늘어난데 인천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줄은 곳이 없다. 다 늘어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고 있고, 공시가 제일 세게 맞은 세종이 얼마 안 늘었는데요. 이제 늘 거다. 지금 는 게 아니라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시계 한 대 맞았으니까. 매물은 계속 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보유세 급등, 2주택자 미안하지만 세입자에게 전가해야겠다. 자, 보유세를 급등시키면 세입자들이 죽는다, 이런 여론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공시가 급등, 전세의 월세와 부추긴다, 피해자는 세입자들이 입을 것이다. 언론들이 다 지금 이따위로 이야기하고 있다. 왜? 실질적으로 보유세가 급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피해보는 건 다주택자들이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실상적으로 1주택자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죠. 다주택자들이 부담이 크죠. 고가 1주택자라. 그럴 경우 매물이 많이 나오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정책이다. 그런데 언론이 그런 정책을 좋아하겠느냐? 건설사에서 요거 받는, 투기꾼들한테도 요거 받는, 이런 데가 언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죽는다, 이런 여론 만드는 거죠. 그럼 세입자들이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하려면 세입자들이 매물을 못 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격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되는 건데, 보면 어때요? 자, 전세 매물 증가 보세요. 떨어지는데 조금 있죠. 울산, 경남 두 군데 빼고 다 전세 매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특히 막 제주 이런 데는 뭐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전가가 돼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세가 쌓이고 있다. 그럼 전세는 쌓이지만 월세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월세는, 자, 볼게요. 전세 늘어나고 있는 거 제주 1등이죠. 그 다음에 대전도 6.3% 늘어났죠. 그만큼 여기 두 곳만 줄었죠. 대전, 제주. 여기 빼고 나머지 다 늘어나고 있죠. 월세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전세에 월세 와요? 오히려 이런 지역들은 월세 빼가지고 전세로 바꾸고 있죠. 왜? 돈이 없으니까. 월세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월세, 비싼 월세로 누가 그렇게까지 내가면서 살아줄 것 같아요? 그 세입자들한테 전가하고. 그런데 세입자들을 전가하려면은 계속 매물이 부족해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세든 월세든 어떻게 전가해요? 나 세입자한테 내가 지금 60만원 받고 있는데 보유세 전가해야 되니까 120만원으로 늘리고 싶어. 그러면 몇 개 없으니까 내 120만원이라도 옆에서도 그러면 100만원 정도는 따라가줘야 문제인데 60만원에 내놔도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올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다 여론 만들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만들려는 건 뭐예요? 다주택자 글쎄 집 내놓을까 뭐라 그래요? 소득에 비하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격 상승세를 보면 기다려볼 법 하대요. 시세 상승 자체에 기반을 둔 만큼. 자, 시세 상승 5억 올랐는데 700만원 못 내겠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버는 돈이 3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원래 집값으로 한 150 정도는 다달이 빠진다, 하우스 푸어로. 그럼 150 가지고 해서 12개월 얼마예요? 638, 1800만원. 이 중에서 300만원 정도 보유세 내고 1500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얘가 1000만원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800밖에 안 되죠. 이거 오른 건 당장 나가는 돈 아니죠. 이건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나간다, 이런 걸 이야기 안 하죠. 그래 놓고서 또 누가 댓글에다가 야, 집값 그만큼 올랐는데 보유세 오른 거 그 정도 가지고 뭘 징징대냐 그러면은 또 거기다 그렇게 달아요. 야, 보유세는 지금 당장 나가는데 집값 오른 거는 팔기 전까지 차익이 안 되는데 지금 힘든데 1주택자들 죽어가는데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지들 논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맨날 버틴다 하고 있는데 그럼 매물이 왜 늘어나냐. 다 1주택이 늘렸다고 하게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자, 그러면서 월급 탈탈 털어서 세금 내야 매년 급등하는 보유세 부글부글.
보유세 변동하면은 막 엄청나게 올랐다. 특히 뭐 2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배 이상 올랐고 마레프 이런 데도 300에서 500으로 올랐다. 엄청 많이 낸다. 음마 500에서 800. 뭐 1주택자들 죽어요. 800만 원 더 오르고 뭐 상위 보유세 했는데 뭐 4억 나오는 데도 있어요. 1주택 살면은 죽습니다. 1주택자들 죽이는 정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고 그러면서도 집값은 계속 오른대요. 다주택자들은 안 내놓을 거고 1주택자들도 싸게는 안 내놓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만들죠. 보유세는 올라갔지만 집값은 그만큼 공시지가 올랐다는 게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집값은 더 오를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언제부터? 완화책 계속 들어가면서 특히 2015년부터 엄청나게 튀었다고 그랬죠. 쭉 올라가죠. 자, 처분 가능 소득이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런데 쓸 수 있는 돈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은 무슨 소리예요? 쓸 수 있는 돈에 비해서 부채가 늘어나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빚더미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리먼 터진 뒤에 바젤3 도입해서 다들 빚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빚을 늘렸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로 경제에 떠받들어 올려놓으니까 미친 매수 심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미친 매수 심리를 이용해서 건설사들은 한몫 챙겨서 가는 동안 서민들 죽어가고 소비 줄어들고 내수시장 활성화 안 되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니까 수출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도 자본주의 시장의 체제래요. 그래요? 언론 신뢰도가 왜 꼴찌이고 그런 부분 보면은 이런 거 보면 나오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 2008년으로 자른 이유는 그 전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있었고 리먼 이때 터졌으니까 봅시다. 리먼 터지고 나서 주요 국들. 자, 헝가리는 유로존 터지고 나서 가계부채 쭉 감소시키죠. 그리고 최근에 2019년 미중 무역전쟁 때 조금 다시 올라가고 계속 감소되죠. 이탈리아 어때요? 이탈리아도 쭉 감소되죠. 미국 말할 것도 없죠. 리먼 터지고 나서 136에서 쭉 감소시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감소될 것도 없었죠. 뭐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이때는 돈 막 풀었으니까 아베노믹스 했고 그리고 솔직히 그닥 크게 늘지도 않았죠. 리먼 터질 때에 비하면 조금 줄었고 스페인 유로존 터지고 쭉 줄였죠. 계속 줄이고 있죠. 프랑스 늘었다 줄였다 하고 있는데 뭐 늘었다고 칩시다. 이만큼 늘었어요. 핀란드 이런 데도 좀 늘었죠. 그 다음에 영국은 줄였죠. 캐나다 대부분 줄여가는 추세죠. 몇 개 빼고 핀란드랑 일본 영국도 줄였고 캐나다도 늘었고 그 다음에 스웨덴 호주 뭐 몇 개국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대부분 좀 줄이고 있는 형국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늘었어요? 상승 비율 볼까요? 자, 2008년 대비 그 이후 계속 늘었죠. 그래서 늘어난 나라들 보면은 핀란드 같은 경우 한 30 늘었죠. 37? 34 정도 늘었죠. 그 다음에 뭐 영국, 캐나다도 한 30몇 늘었죠. 우리나라는 거의 50몇 늘었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간에 줄어드는 일 없이 계속 늘었죠. 아까 그래프 봐서 아시겠지만 계속 늘었다. 이게 뭐예요? 남들 빚 빼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계부채 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놓으니까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부동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착을 많이 하니까 집값은 떨어져도 안 팔고 버티게 만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문제는 저 당시에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게 뭐예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도 오늘도 누가 또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인구 추세가 감소지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다. 작년에 인구 줄었다 인간아. 작년 11월부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출산율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통계도 못 보는 인간들이 자꾸 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집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여론 남기려고 구라들을 그렇게 치고 다닌다. 그런 상황에서 집값 상승률은 세계 1위에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거 정책 문제다. 정책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와중에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다? 전세제도. 이자 전세제도 통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자기 돈 안 쓰고 하니까 버틸 여력이 크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금리 떨어지고 나서 전세 가격 폭등하니까 뭐 한 거예요? 임대차 입법 쓴 거죠. 5월에 0.5%까지 내리잖아요. 기준금리. 그래서 전세가격 6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임대차 입법 썼더니 임대차 입법 때문에 폭등했어요. 자꾸 이런 여론 만들죠.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미쳤어요 지금 전세시장. 거기다가 지금 금리 인상되고 있고 시중금리 계속 상승하고 집값은 오르는데 금리는 더 올라요. 돈은 더 많이 빌려야 되는데 갚아야 될 이자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결론. 매물이 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보유세 상승. 다주택자 최대 3%에서 6%까지 늘어난 것도 모자라서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올랐더라. 그러면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뭐 20% 올라가지고 1.2배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종부세 되는 구간이 달라지더라.
종부세 안 내던 사람들도 종부세 낼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주택 같은 경우 웬만하면 내지만. 그런데 이게 세입자 전가가 되냐? 세입자 전가 할 만큼 했다. 작년에 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매물 늘어나고 전세 전망 낮아지고 전세가 상승폭은 꺾이고 있죠. 그렇다고 고가 1주택 영끌 투기 나왔었죠. 뭐 마포 15억짜리 사는데 뭐 12억 빌린 뭐 30대 뭐 이런 거 기사 같은데 나왔었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규제가 압박이 강해지고 있고 DSR 규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줄 수 있는 수요는 줄어드는데 부담은 늘어나죠. 계속 내야 될 돈을. 팔려고 내놨는데 더 비싸게 수익 봐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이자만 계속 나가니까 본전이라도 찾자고 본전에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이자 계속 내다가 금매 내놓고 보통 이런 수순으로 흘러간다. 그런데도 아직도 다주택자들은 버틴다? 그리고 1주택자들은 죽어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편가래하는 것은 지금 언론이 하고 있다. 언론 역할 똑바로 못하고 있고 그럴 뿐이지 거래가 줄고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거래가 줄고 매물이 늘었어도 가격은 안 떨어져요 아직. 그러니까 네 말은 틀렸다. 아니 순서가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는데 인간들아 인과관계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니니까 네 말은 무조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끝까지 속이기 위해서 난리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